카보베르데는 비교적 덜 알려진 아프리카의 나라지만 이 나라에 대해 알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카보베르데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10개의 큰 섬과 5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로 총 면적은 약 4,033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54만 명에 불과해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섬은 산티아고 섬으로 이 섬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우비센트 섬에 있는 항구 도시 민델루는 매력적이고 번화한 도시로 요트들이 자주 정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들른 사람들은 도시의 아름다운 정형을 감상하거나 광활한 언덕과 눈부신 푸른 해변을 탐험하러 나서곤 합니다. 과거에는 노예가 많았던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이제는 맑은 바다와 환상적인 섬들 덕분에 서퍼들에게 사랑받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카보베르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2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5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카보베르데 사람들은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태도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관광객을 매우 반갑게 맞이하며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로 손님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카보베르데 사회는 공동체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가 사람들 사이의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많은 여행객들은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과 너그러움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카보베르데 사람들의 환영하는 태도는 낯선 땅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며 방문객들에게 편안함과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이처럼 친절하고 다정한 분위기는 긍정적인 여행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카보베르데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곳입니다. 24번, 민물 부족 국가. 카보베르데는 천연 자원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적고 민물도 제한적인 나라입니다. 20세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천 명의 카보베르데인이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은 비극도 있었습니다. 현재 카보베르데는 UN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적응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 나라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이 섭씨 4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 부족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이 나라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23번, 전 세계 여행객을 사로잡는 카보베르데의 매력. 카보베르데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활기찬 문화, 그리고 따뜻한 환대로 세계 곳곳의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군도 국가는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모험심을 자극해 탐험하도록 이끕니다. 카보베르데는 자연의 아름다움, 활기찬 문화, 따뜻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화를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강인한 생존력과 결단력을 지녔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섬의 역사적인 시다지 벨랴를 둘러보거나 살섬의 깨끗한 해변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카추파 같은 전통 요리를 맛보는 여행자들은 모두 이곳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보베르데는 떠오르는 생태 관광지로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을 환영합니다. 관광객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풍부한 문화유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과 춤 전통, 그리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카보베르데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여행지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22번, 인구가 단 50만 명뿐인 나라. 카보베르데에는 약 50만 명 정도만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산티아고 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카보베르데 본토보다 해외에 더 많은 카보베르데인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후반 반복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는 대규모 디아스포라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동안 약 20만 명이 가뭄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카보베르데 경제에 있어 중요한 외화 수입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1번, 살섬은 한때 소금 채취 중심지였다. 페드라 드 루메라는 이름의 소금 광산은 1990년대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살섬이라는 이름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깊은 화산 분화구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이 광경만으로도 충분히 장관인데 이곳의 물은 소금 농도가 매우 높아서 마치 사해처럼 힘들이지 않고 몸이 둥둥 뜨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20번 섬 주민 2명당 염소 1마리가 있다. 포르투갈인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당시 염소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염소들은 지금도 섬 곳곳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현지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축입니다. 염소는 우유를 제공하며 그 우유로 치즈도 만들고 또한 염소 고기는 카보베르데인의 식탁에도 자주 오릅니다. 19번 공공장소에서 혼자만 먹는 건 무례한 행동. 혹시 주변에 낯선 사람이 앉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냥 참고 지나치죠. 하지만 카보베르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눔이 곧 배려라고 믿습니다. 카보베르데인들은 음식을 살 때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다운 모습이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나라입니다. 18번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 중 하나.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이 나라는 국민이 지도자와 정부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이 이양되는 구조입니다. 17번 군도는 비가 오거나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날씨로 나뉜다. 산티아고, 포고, 산토 안타오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섬들이고 살, 보아비스타, 마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며 평평한 지형과 자연적인 수자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카보베르데의 10개 섬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며 첫 번째는 윈드워드 군도, 즉 바를라벤투 그룹으로 산투, 안타오, 상비센트, 산타루지아, 상니콜라우, 살, 보아비스타가 이에 속합니다. 이 지역은 바람과 침식으로 깎여나간 거친 절벽 지형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리워드 군도, 즉 소타벤투 그룹으로 마유, 산티아고, 포고, 브라바 섬이 포함되며 이 지역은 화산과 암석이 많고 농업이 주를 이루는 섬들입니다. 16번 카보베르데의 해적 역사. 17세기와 18세기 동안 해적들은 카보베르데 제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항해 중인 배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브라바 섬은 특히 악명 높은 해적들의 활동지로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해적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해적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로 지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카보베르데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오가는 배들이 지나는 교차점이었기에 이들은 이 섬들을 해적들의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해적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15번 카보베르데는 성소수자의 섬. 카보베르데 상 비센트 섬의 항구 도시 민델로에는 30대 트랜스젠더 여성 친다 안드라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형형색색의 드레스나 짧은 치마를 입고 낮에는 길거리에서 브라질식 도넛을 팔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모욕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여론조사 기관인 아프로바로미터에 따르면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네갈 거리에서는 동성애자에게 현지어로 남자 여자를 뜻하는 모욕적인 단어가 사용되지만 카보베르데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친다라고 부르며 이 표현은 모욕이 아닌 그 여성이 개척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호칭입니다. 카보베르데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한 단계 더 나아가 LGBTQ 개인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아프리카 아동정책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카보베르데는 여아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14번 낚시를 좋아한다면 카보베르데로?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보베르데에서 낚시는 수세기 동안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바다에는 참치, 황새치, 청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전통적인 낚시 방식인 줄낚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낮 동안 어부들이 바다에서 직접 고기 잡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번 산타루시아는 유일한 무인도입니다. 산타루시아는 물 부족으로 인해 정착지가 없는 유일한 섬입니다. 18세기에는 작은 공동체가 이곳에 정착을 시도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이 어려워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타루시아에 가기 위해서는 팔라우에서 어선을 빌려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한때 이 섬은 가축 방목과 난초 채집지로 이용되며 카보베르데 경제에 일부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12번 카보베르데는 생태관광 개발 국가입니다.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한 카보베르데는 생태관광 개발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계를 탐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보베르데에 오신다면 카보베르데 축제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축제는 색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사로 다채로운 의상, 활기찬 음악, 에너지 넘치는 춤을 통해 카보베르데 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정신을 표현합니다. 이 축제는 해마다 열리는 의상 축제를 기념하며 방문객들에게 활기찬 분위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1번 살섬은 아름다운 백사장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살섬의 산타마리아 해변 같은 순백의 해변은 햇볕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완벽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 해안가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카보베르데 제도에서 가장 큰 항구도 이살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심해항은 대형 선박도 수용할 수 있어 19세기부터 정비소 역할을 하며 활용되어 왔습니다. 10번 카보베르데는 수상 스포츠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맑고 투명한 바닷물과 부드러운 바람 덕분에 카보베르데는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스노클링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입니다. 당신은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또는 카보베르데에서 한 번쯤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9번 세자리아 에보라는 카보베르데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입니다. 카보베르데는 활기찬 음악과 춤 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나와 콜라데이라 같은 카보베르데 음악 특유의 부드러운 리듬은 세계 각지의 청중들을 매료시키며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 유산과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자리아 에보라는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로 크리올어로 모르나를 부르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바로 이 카보베르데입니다. 에보라의 노래에는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그리고 카보베르데인의 역사와 정서가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무대에 서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무대 중간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에보라의 음악은 2004년 그래미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카보베르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팝 가수 마돈나에게도 영감을 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맨발의 디바, 모르나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6세 지역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가수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카보베르데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지만 자녀들을 부양하기엔 가수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한동안 음악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포르투갈 여성 뮤지션들이 참여한 컴필레이션 음반에 참여하면서 음악계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때 음악 프로듀서 조제조 다시우바를 만나 그의 음반사 루사프리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8년에는 첫 앨범 라 디바 오피에누를 발표하며 공식 데뷔했고 1992년에 미스 퍼퓸아두, 1995년에를 발매하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8번 카보베르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약 6km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5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되고 식민지화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던 무인도였습니다. 카보베르데라는 이름은 과거 서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보베르데 반도에서 유래했으며 한때 이곳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이자 고래잡이와 대서양 횡단 무역 선박들의 보급지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노예제도는 1876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1975년까지는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10개의 주요 섬 중 9개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 육지 면적은 약 4,000제곱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 전체가 수입한 석유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장작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덜 해치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 피쿠-두-포구는 카보베르데에서 활동 중인 화산입니다. 피쿠-두-포구는 카보베르데의 포구 섬에 있는 활화산으로 해발 1829m까지 솟아있는 성층 화산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분화는 1817년에 발생했으며 당시 지진과 함께 일어난 분화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분화는 1951년, 1995년, 그리고 2014년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피쿠-두-포구는 카보베르데에서 가장 젊고 활발한 화산으로 이 화산은 비교적 짧은 화산군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젊은 화산들이 많습니다. 화산의 분화구는 북쪽, 서쪽, 남쪽이 거의 수직으로 갈라져 있고 동쪽은 터져 있어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지역은 그만큼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과 자연은 관광객들에게도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6번 이 나라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카보베르데에서 대부분의 음식은 옥수수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대표적인 국민 요리는 카추파입니다. 이 유명한 스튜는 옥수수를 카사바, 고구마, 생선 또는 고기와 함께 푹 끓여 만든 요리입니다. 하지만 전체 섬 면적 중 농사에 적합한 땅은 고작 10%에서 11%에 불과해 이 나라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에는 곡물, 과일, 채소가 있으며 연료와 건축 자재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수입됩니다. 이 두 나라가 주된 교역 상대국이며 네덜란드와 미국과도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전통 음료는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입니다. 현지에서는 그로그라는 술을 만들어 마시는데 따뜻한 바나나 맛과 비슷한 향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로만 만든 이 럼주는 알코올 도수가 40%를 넘으며 주로 스트레이트로 마시지만 칵테일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5번 카보베르데는 다양한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이 군도에는 100종이 넘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알렉산더 갈새, 카보베르데 솔새, 카보베르데 참새, 카보베르데 슴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포획은 불법입니다. 그 외에도 회색 긴귀박쥐는 카보베르데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포유류로 이 나라 전체 포유류 개체수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특히 귀가 매우 긴 것으로 알려진 이 박쥐는 인간이 섬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토착종입니다. 4번 카보베르데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시다지 벨리아입니다. 시다지 벨리아는 포르투갈어로 오래된 도시를 뜻하며 카보베르데 산티아고 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1862년에 세워진 이곳은 카보베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이자 과거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히베이라 그란지라는 이름이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시다지 벨리아로 개칭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리베이라 그란지 드 산티아고 자치구의 중심지였으며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열대지역 최초의 유럽 식민 정착지였습니다. 왕립 요새, 2개의 교회, 그리고 16세기부터 이어져온 마을 광장 등 초기 도시 계획 당시의 유적이 지금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다지 벨리아는 크리올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포르투갈 기원의 7가지 경이 중 하나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3번 카보베르데는 찰스 다윈의 첫 탐사지였습니다. 찰스 다윈이 세계 일주 탐사를 시작할 때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카보베르데였습니다. 그는 1831년 12월 27일부터 1836년 10월 2일까지 비그로를 타고 세계를 순항하는 탐험을 떠났고 첫 정박지가 카보베르데였던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관찰한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은 그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윈은 카보베르데에서 약 3주간 머물며 화산 지형과 모래의 다양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의 지질학적 관찰 능력을 깨닫게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가 또 한 가지 놀란 점은 당시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오렌지, 바나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이 풍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역시 1898년 세 번째 아메리카 대륙 항해 중 보아비스타 섬을 들렀으며 시다지 벨리아 인근 해역을 지나간 바 있습니다. 2번 포르투갈어는 카보베르데의 유일한 공용어입니다. 포르투갈어는 인쇄 매체, 고등교육, 사법제도, 공공서비스 등에서 사용됩니다. 모든 카보베르데 국민은 아프리카 언어의 영향을 받은
포르투갈어 기반의 언어인 카보베르데 크리올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카보베르데인들은 아프리카계 또는 포르투갈계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섬에 처음 정착한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었고 이후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왔습니다. 섬 주민 가운데는 풀라니족, 볼란치족, 마니아코족 등 아프리카 소수 민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계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계로 구성된 소규모 유럽계 후손들도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15세기에서 16세기 스페인 종교 재판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된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후손과 19세기 모로코에서 이주한 유대계 상인 집단의 후손도 다수 살고 있습니다. 1번 1980년까지 기니비사우와 한 나라였습니다. 카보베르데는 1980년까지 기니비사우와 하나의 국가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국기, 국가,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두 나라는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기니비사우 및 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당을 중심으로 함께 투쟁을 벌였습니다. 1973년에는 포르투갈령 기니가 독립을 선언했고 1974년에 독립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카보베르데 역시 1975년에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 기니비사우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결국 분리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카보베르데는 독자적으로 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당을 창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보베르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2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카보베르데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체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저희의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